같은 나이인데 어떤 사람은 또래보다 훨씬 어려 보이고 어떤 사람은 유독 지쳐 보입니다. 주름의 개수 차이만은 아닙니다. 피부 관리의 문제로만 설명되지도 않습니다. 같은 해에 태어났고 같은 시간을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타고난 거 아니냐고, 유전 때문 아니냐고. 하지만 진료실에서 수없이 확인한 결과는 조금 다릅니다. 같은 나이라도 몸이 받아온 시간의 무게가 다릅니다. 겉으로 보이는 나이는 사실 몸속 기록의 결과입니다. 피부는 가장 마지막에 드러나는 신호입니다. 그 전에 이미 혈관, 근육, 장기, 뇌가 서로 다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직 50대의 몸을 쓰고 있고 누군가는 이미 60대를 넘어선 몸으로 하루를 버팁니다. 이 차이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10년 차이는 하루 이틀의 선택이 아니라 수천 번의 반복에서 만들어집니다. 같은 야근을 해도 회복하는 사람이 있고 회복하지 못한 채 다음 날을 버티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잠으로 풀어내는 사람이 있고 몸에 쌓아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에너지로 쓰는 몸이 있고 염증으로 저장하는 몸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늙는다는 말을 나이가 드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노화는 시간이 아니라 손상의 누적입니다. 잠을 줄였던 날들, 대충 먹었던 식사들, 움직이지 않았던 시간들, 참아 넘겼던 스트레스, 이 모든 것이 몸의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어느 순간 겉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갑자기 늙어 보이는 날이 아니라 그날까지 쌓여온 결과입니다. 특히 차이를 크게 만드는 건 젊을 때의 생활입니다. 30대, 40대의 몸은 웬만해선 버텨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괜찮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 시기야말로 노화의 속도가 결정되는 시기입니다. 겉으론 멀쩡하지만 몸속에서는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혈관 탄력이 다르고 근육량이 다르고 호르몬 균형이 다릅니다. 이 차이는 나중에 한꺼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거울을 보며 갑자기 늙었다고 느끼게 됩니다. 사실은 갑자기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천천히 다른 길을 걸어온 결과입니다. 같은 나이인데 10년 차이가 나는 이유는 외모가 아니라 몸이 살아온 방식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차이는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몸은 생각보다 솔직합니다. 지금부터의 선택을 다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부터 달라졌는지 알면 어디서부터 다시 돌아올지도 분명해집니다. 이제부터 그 차이를 만드는 진짜 원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몸의 속도가 달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거창한 사건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아주 사소한 생활 습관에서 갈라집니다. 특히 잠, 식사, 움직임, 이 세 가지가 노화 속도를 결정합니다. 먼저 잠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잠은 쉬는 시간이 아니라 수리 시간입니다. 낮 동안 생긴 손상을 복구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같은 잠을 자도 질이 다릅니다. 자는 시간이 짧은 사람, 자주 깨는 사람, 자정 이후에 잠드는 사람,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몸은 회복하지 못합니다. 회복되지 않은 몸은 염증을 남깁니다. 염증은 노화를 가장 빠르게 앞당기는 신호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개운하지 않다면 몸은 아직 밤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날들이 쌓이면 피로가 아니라 노화로 이어집니다. 다음은 식사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먹는 방식이 다릅니다. 배가 고파서 먹는 사람, 시간이 돼서 먹는 사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먹는 사람, 이 차이가 몸의 반응을 완전히 바꿉니다. 특히 빨리 먹는 습관은 몸을 늙게 만듭니다. 포만 신호가 오기도 전에 이미 과식을 합니다. 혈당은 급격히 오르고 인슐린은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몸은 에너지를 쓰지 않고 저장하는 쪽으로 변합니다. 저장은 곧 염증입니다. 그리고 염증은 피부보다 먼저 혈관과 장기를 늙힙니다. 마지막은 움직임입니다. 운동을 하느냐 마느냐보다 덜 움직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늙습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가장 먼저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면 대사가 느려지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고 몸은 더 무거워집니다. 이 악순환이 노화를 가속합니다. 문제는 이 모든 습관이 너무 익숙하다는 점입니다. 야근 후 늦은 식사, 잠들기 전 스마트폰, 주말에 몰아서 휴식,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몸은 괜찮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몸은 하루하루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저 누적해서 기억할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같은 나이인데도 아직 탄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벌써부터 지치고 느려집니다. 차이는
의지나 성격이 아닙니다. 몸이 받아온 생활의 리듬 차이입니다. 이 리듬이 몇 년만 어긋나도 10년의 격차가 생깁니다. 지금의 몸 상태는 최근 한두 달이 아니라 수년간의 습관이 만든 결과입니다. 그래서 바로 고치려 하면 버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원인을 알면 조정은 가능합니다. 속도를 늦출 수 있고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몸속에서 벌어지는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몸속에서는 이미 속도가 달라져 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핵심은 호르몬과 염증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노화를 실제로 끌고 가는 힘입니다. 먼저 호르몬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호르몬은 몸의 리듬을 조율하는 신호입니다. 잠을 자라는 신호, 에너지를 쓰라는 신호, 회복하라는 신호. 이 신호들이 제때 오느냐가 몸의 나이를 결정합니다. 같은 나이라도 호르몬 균형이 깨진 사람은 항상 피곤합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기운이 없고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몸은 비상 모드로 살아갑니다. 비상 모드에서는 회복보다 생존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노화는 빨라집니다. 특히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늘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몸은 계속 긴장합니다. 혈당이 오르고 근육이 분해되고 복부에 지방이 쌓입니다. 겉으로는 살이 조금 붙는 정도처럼 보이지만 몸속에서는 노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염증입니다. 염증은 아프거나 붓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몸속에서 타오르는 작은 불씨입니다. 이 불씨는 혈관을 거칠게 만들고 장기를 지치게 합니다. 특히 만성 염증은 노화의 핵심 원인입니다. 피부 주름보다 먼저 혈관이 굳고 근육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사람은 계단이 힘들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가볍게 오릅니다. 염증은 생활 습관과 직결됩니다. 잠이 부족할 때, 과식이 반복될 때, 움직임이 줄어들 때 몸은 계속 염증 신호를 냅니다. 문제는 이 신호를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아프지 않다고 괜찮은 게 아닙니다. 아프기 전까지 이미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장 건강입니다. 장은 면역의 중심입니다. 장이 지치면 염증은 쉽게 커집니다. 불규칙한 식사, 야식, 스트레스, 이 조합은 장을 빠르게 늙게 만듭니다. 그러면 영양을 먹어도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영양제를 챙겨 먹는데도 몸은 계속 피곤합니다. 이런 상태가 몇 년만 지속돼도 몸의 나이는 크게 앞서갑니다. 그래서 같은 나이인데 10년 차이가 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관리보다 보이지 않는 내부 균형에 달려 있습니다. 몸속 속도가 달라지면 겉모습은 그 결과일 뿐입니다. 이제는 왜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속에서도 덜 늙는지,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더 빨리 지치는지 그 차이를 만드는 뇌와 감정의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몸의 나이를 결정하는 건 몸만이 아닙니다. 같은 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버텨내고 어떤 사람은 빠르게 지칩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건 뇌와 감정입니다. 뇌는 몸의 사령탑입니다. 어떻게 반응할지, 얼마나 긴장할지, 언제 회복할지 모든 판단을 내립니다. 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뇌가 받아들이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문제는 스트레스의 양이 아니라 처리 방식입니다. 계속 곱씹는 사람, 잠자리에 누워서도 떠올리는 사람, 마음속에서 끝없이 되새기는 사람. 이런 패턴은 뇌를 쉬게 하지 않습니다. 뇌가 쉬지 못하면 몸도 쉬지 못합니다. 그러면 항상 긴장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노화는 빨라집니다. 뇌는 위험에 민감합니다. 불안이 많을수록 위험 신호를 과하게 해석합니다. 그 결과 사소한 일에도 몸은 반응합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호흡이 얕아지고 근육이 굳습니다. 이 반응이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됩니다. 몸은 계속 싸우는 상태가 됩니다. 반대로 회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완벽하게 스트레스를 없애서가 아닙니다. 다만 멈출 줄 압니다. 생각을 끊고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이 차이가 하루하루 쌓입니다. 뇌는 감정을 그대로 몸에 전달합니다. 분노, 불안, 초조. 이 감정들이 자주 반복되면 호르몬 균형은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면 염증은 더 커지고 회복은 더 느려집니다. 그래서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사람은 늘 얼굴에 여유가 있고
어떤 사람은 항상 굳어 있습니다. 표정의 차이가 아니라 신경계의 차이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뇌에 큰 영향을 줍니다. 계속 긴장하게 만드는 관계, 눈치를 보게 만드는 환경, 이런 상황에 오래 노출되면 뇌는 항상 경계 모드로 살아갑니다. 반대로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관계는 뇌를 안정시킵니다. 이 안정감은 몸을 늙지 않게 합니다. 혼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계속 몰아붙이는 사람과 스스로를 회복시키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감정을 쌓아두면 몸이 대신 늙습니다. 풀어내면 몸은 그만큼 속도를 늦춥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미 벌어진 차이를 어디서부터 되돌릴 수 있는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미 차이가 벌어진 것 같아 늦었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몸은 생각보다 관대합니다. 지금부터의 선택을 다시 기록할 수 있습니다. 노화를 되돌린다는 말은 시간을 거슬러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속도를 늦추고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가장 먼저 손대야 할 건 완벽한 변화가 아니라 리듬입니다.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 하면 몸은 거부합니다. 대신 하나의 기준을 정합니다. 잠드는 시간을 조금 앞당기는 것, 아침에 빛을 보는 것, 이 두 가지만으로도 호르몬 리듬은 달라집니다. 다음은 움직임입니다. 운동을 결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덜 앉아있기로 결정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반응합니다. 근육은 자극에 매우 솔직합니다. 조금만 써줘도 다시 돌아오려 합니다. 계단을 피하지 않고 짧게라도 걷고 몸을 자주 일으키는 것, 이런 움직임이 노화 속도를 늦춥니다. 식사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먼저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배부름을 느끼고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것, 이것만으로도 염증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감정입니다. 스트레스를 없애겠다는 목표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대신 회복하는 시간을 만듭니다. 하루 중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시간, 숨을 길게 내쉬는 순간, 이 짧은 틈이 뇌를 살립니다. 뇌가 안정되면 몸은 따라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기대치를 낮추는 겁니다. 젊었을 때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는 것, 지금의 몸은 지금까지 잘 버텨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면 몸은 그제야 여유를 찾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10년 차이가 나는 사람들은 특별한 비법을 가진 게 아닙니다. 몸의 신호를 조금 더 일찍 듣고 조금 더 자주 쉬어줬을 뿐입니다. 오늘의 선택은 내일을 바꾸기엔 작아 보이지만 몇 달 뒤의 몸에는 분명한 차이를 남깁니다. 노화는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돌림도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몸은 다시 젊어집니다. 같은 나이라는 말이 다시 의미를 갖게 되는 순간은 지금부터 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때입니다. 이 좋은 정보를 주변에 꼭 널리 알려주시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